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 지표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했습니다.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되지 못하면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도 8개월째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하이브 산하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하이브의 주가가 오늘 장 초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뉴진스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자정부터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은 해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가 16세 미만 아동의 SNS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다른 나라도 이를 추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플로리다와 텍사스주는 물론 프랑스와 영국에 이르기까지 당국이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을 높이거나 콘텐츠의 감독을 강화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미국의 대중반도체 추가 규제 발표 우려에 주가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안에는 중국의 통신 장비 기업 화웨이의 공급업체 일부에 대한 제재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 한 방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을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우선 간단한 오전장 흐름부터 살펴봐야겠죠. 이 간밤 뉴욕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이 된 가운데 유럽 증시는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8%대, 프랑스 까크 지수와 유로스톡스 50은 0.5%대, 또 마지막으로 영국의 푸시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중국에 대한 이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이란 이런 전망들이 조금씩 나와주면서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좀 강세 보였고요. 또 프랑스의 정치 불안 리스크도 진정이 좀 된 가운데 은행주들의 강세까지 함께 지수를 끌어올려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 초반 중국산 생리대 파동에 대한 반사수의 기대감에 이 위생용품 그리고 제집 펄프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줬었죠. 이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자면요. 중국 내에 있는 주요 생리대 브랜드들의 제품들이 실제 길이가 이 포장이 표기된 길이보다 평균적으로 10mm 이상 짧았고요. 또 흡수층도 작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의 큰 반발을 좀 현재 사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관련 추가 수출 규제안이 현재 시간으로 2일께 발표가 될 것으로 좀 전해진 가운데 여기에 중국 국영기업이 브라질의 히토류 기업을 인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미중 간 히토류 패권 갈등 불거지고 있습니다. 히토류 장 초반에 강하게 급등했다가 현재는 다시 한번 좀 상승폭 줄여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밤사이에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획득할 경우 러시아는 모든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좀 이 러우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양상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 방산주 오늘 장에서 강세 지속 보이고 있고요. 그럼 지금 이 시각 우리 증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시장입니다. 1.68% 여전히 1% 후반대의 낙폭 기록하게 되면서 2,462선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 외국인 자금 이탈이 길어지고 있네요. 현재 5거래일째 셀코리아 이어가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1.94% 여전히 2% 내외의 낙폭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680선까지 좀 밀려나게 되면서 이 700선을 향한 이 한 걸음이 다시 한번 좀 멀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동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역시나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1,200억 원어치 매물 점점 모아가고 있네요.
이 간밤 미증시가 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중국발 반도체 규제 리스크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 시장, 이 양시장이 모두 외국인이 거센 매도 공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안녕하실까 참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샵 0082번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요. 저희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세 가지 바로 좀 보내주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얼른 여러분의 이 구원투수 김선윤 전문가님 만나봐야겠죠. 전문가님 옆에 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이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 좀 갈수록 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 불과 지난주만 하더라도 다시 좀 돌아와주나 싶었는데 이런 흐름이 좀 본격적으로 트럼프 2.0이 시작되는 1월 20일까지 내년까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면서요. 네, 이게 저도 이제 염려했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리고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게 트럼프 2기 시작 전까지 이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오늘은 생각보다 하락이 좀 컸어요. 뭐 뚜렷하게 뭐 특별하게 악재라고 표현할 것도 사실 없었거든요. 뭐 환율이 많이 올랐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네. 환율도 사실 보면은 1,400원 아직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봤을 때 외인들의 수급 상황 자체가 좀 과하게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현재 죄송합니다. 12시 5분 기준으로 해서 외인들이 4,3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기간도 1,500억가량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간에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던 연기금마저도 현재는 좀 매도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가지고 그럴까 싶긴 하지만 사실 양주체가 이렇게 과하게 매도를 했었던 적이 최근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염려스러운 정도의 매도 수준이라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외인들과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물량들을 또다시 매도에 일괄할지가 조금 중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하지만 좀 유럽도 그렇고 특별하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중국발 리스크인지 그냥 미리 우려감 때문에 빠지는 건지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우선은 추수감사절 시즌 마치고 뉴욕 증시가 다시 이제 거래 재개를 하면서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줄지가 중요하고 특히나 다음 주 상황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선 상황상 우선은 오늘은 조금 답답하지만 오후장까지는 조금은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더 이상의 큰 하락은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상승을 좀 주거나 회복을 하거나 이쯤에 끝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답답한 시장입니다.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상담 위주로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좀 외인이 2,200억 원 이상 매물 팔아내고 있네요. 답답하시겠지만 계속해서 관망세를 좀 보여야 할 것 같은 조심조심한 저희 전략 세워야 할 것 같은 시장이고요.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 업데이트되는 시황들, 주요 일정들까지 따라가기 참 벅차실 텐데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시면요. 매일 개장 전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자세한 시황과 함께 또 관련 테마들, 또 관련 주들까지 자세하게 나타내 주시니까요. 매일 아침 이 새벽 배송 바로바로 저처럼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테마들이 새롭게 급등했을지 바로 만나봐야겠죠. 저희 전문가님께서 매일 아침 개장 전마다 짚어주시는 장전 관심 테마, 오늘 주목해볼 키워드는 스페이스X 그리고 신규 상장주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우주항공 중에서도요, 나노팀 개별주 이슈가 좀 강했습니다. 나노팀이 이 스페이스X의 액상형 방열 소재죠. 이 개필러 유상 샘플을 발송했다고 좀 밝히면서 다시 한번 이 스페이스X와 또 우리 기업 간의 이런 기대감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되고 있고요. 또 신규 상장주들 저는 잠깐의 뭔가 이슈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좀 시장이 방향성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신규 상장주로의 이 수급 유입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좀 볼만한 종목들이 많죠. 네, 이게 저도 요즘에 시장 보면요. 특히나 제가 사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무료 리딩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까지 진행을 했는데 월, 화 수익이 정말 잘 났거든요. 수요일은 제가 일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수익이 전혀 안 났어요. 오늘은 한 똔똔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약간 수익이었어요. 근데 종목이 정말 한정적으로 움직인다랄까?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장에서는 제가 무료 리딩 할 때 드렸던 종목들이 약간 신규주 위주로 많이 제가
딱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나마 그게 좀 움직였고 떨어지는 게 제한적이었고 그 외의 시장의 종목들은요. 그냥 다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나마 이제 우리 앵커님 얘기해 주셨던 나노팀 이슈를 비롯해서 스페이스 X 관련 위성주들의 몇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왔고 신규주들의 좀 상승이 그나마 좀 버티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참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좀 급하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현금 잘 보유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하나씩 볼게요. 위성 관련해서 자, YJ링크 이것도 신규 종목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달 좀 이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에서 오늘 장중에 8%까지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HVN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오늘 스페이스X 관련으로 8%까지 급등 나왔다 약간 밀렸고 컨택은 다 내려왔네요. 장중에 5%까지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AP 위성 같은 경우도 소폭이나마 상승이 있었고요. LK 삼양이 25%까지 급등이 좀 나왔었고 현재 23%대입니다. LK3이 그나마 좀 볼만한 그런 차트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고점 포인트인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은 방향상 전고점을 넘어가는 추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여차 대응해 하셔야 될 라인만 잡아드릴게요. 여기 3,000원짜리 정도 좀 약간 위에 부분인데요. 요 고점 자리 있죠? 여기 꼭지 빼고요. 딱 여기 봉으로 꽉 차 있는 3,000원 한 초반 됩니다. 극초반입니다. 그 자리 이탈만 하지 않으면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만 좀 조심해 주세요. 신규 접근은 좀 제한적입니다. 만약에 이제 올라가면 상한가 잠길 수도 있는데 상으로 만약에 잠길 경우에 상따 노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따 들어갈 경우에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추가 상승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거 참고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루미르도 항상 이슈 받고서 올라가는 위성 관련주인데요. 바닥에서 잘 돌리고 있고요. 요즘 요 며칠 시장이 안 좋았지만 하나, 둘, 셋, 네 번째 양봉을 그리고 있어요. 윗골이 달리는 건 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판단이 좀 됩니다. 자, 그다음 신규 종목에서 사인앱 소프트 보면은 오늘 16%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쪽 빠져버립니다. 야, 답답합니다.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도 결국 이렇게 또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시장의 영향을 받고서 조금만 분위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은 움직임이 굉장히 거셉니다.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사람들이 같이 팔아버리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같이 따라 들어와요. 그런 흐름은 여지없이 보여줬었던 오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네, 다시 다 내려오긴 했거든요. 일봉으로 보면 한 번 더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있긴 해요. 근데 조금은 조심스럽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CMS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너무 이뻐요. 그쵸? 차트 괜찮죠? 이렇게 생겼어요. 바닥에서 한 번, 두 번 나오는데 안 밀리고 있고 거래가 살짝 붙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CMS는 움직임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구나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빌리언 요즘에 좀 핫한 종목인데요. 네, 신고가 흐름을 보여줍니다. 뭐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무시하고 계속 고점은 높여져 가고 있는 종가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근데 이제 너무 시장이 얻어 터지다 보니까 살짝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좋은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요거 아마 시장 조금만 도와준다면 한 번 더 갈 수 있을 거예요. 신고가 패턴으로 가는 거라 움직임 잘 보셔야 됩니다. 3빌리언. 자, 그다음 보면은 루미르. 자, 루미르 같은 경우 네, 역시 아까 패스할게요, 이거는요. 자, 토모큐브 볼게요. 토모큐브. 자, 토모큐브도요. 차트가 야금야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에요. 요렇게. 좀 답답하긴 한데요. 그러면서 그래도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이제 지지면서 간다고. 약간 이렇게 착착착착착. 그렇죠? 그러면서 한 칸 올라가고 여기 이제 고점 자리에 있긴 한데 거래량만 좀 붙으면 되는데 거래량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만약에 보고 계시다가 다음 주쯤이나 해서 거래가 좀 붙는다. 그러면은 여기 돌파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모큐브도 우선은 관심 종목군에는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셀비온이고 어제 이제 급등 21%대 급등 나오고 마감했고 올라가는데 이거 보시면 여기 자리 있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종목들 봤을 때 특히나 요즘은 이 신규 상장주 급등 딱 나올 때 여기 전에 저점 자리 딱 걸리는 자리 딱 눈에 들어오시죠. 이 자리까지는 웬만하면 올라간다고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전형적으로 딱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어제 이제 분봉상으로 보더라도 어제 오전부터 해서 여기죠?
이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제가 얘기 드렸던 내용 아시는 분들은 요거 보고서 따라 들어가시고 오늘은 아니면 어제 이렇게 매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나왔는데 여기를 조금 밀리지 않고 잘 이겨내면서 버텨준다면은 한 번 더 갈 수도 있는 자리긴 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팁을 드릴게요. 이렇게 보자. 자, 요때 당시가 대금 거래량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이 조금 더 높아요. 그쵸? 여기. 그러면 요 돌파를 이 가격대를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좀 안 좋지만은 시장이 좋아졌으면 아마 더 갈 수도 있었어요. 그거 보셔야 되기 때문에 셀비오는 우선은 보유하고 계신 분 계시면은 급하게 매도는 하지 마시고 다음 주 보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거래가 붙는다면은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좀 많이 답답합니다. 테마주들도 그렇게 제한적이고요. 개별주들 움직임이 좀 있긴 많은 시장인데 그래도 움직일 종목은 움직일 거고 다시 좀 회복은 할 겁니다. 너무 심려치 마시고 시장 차분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 만나보셨던 이 관심 테마와 그리고 관련주들 장 전부터 미리미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셔서 계속해서 매일 아침 장전 관심 테마 개장 전부터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또 아직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오늘도 상담으로 꽉꽉 채워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이렇게 최고 상승률 종목들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시총 상위 대형주들 코스피 위주로 좀 자세하게 봐야겠죠. 이 지금 시각 역시나 좀 시총 상위 대형주들은 약세를 좀 피해갈 수 없어 보이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장 초반 대비해서는 다들 좀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 나와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이 시각 1%가량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 발표되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추가 규제안, 이 반도체 제조 시설보다는 제조 장비를 만드는 기업에 좀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코스닥에 있는 장비주들이 수혜 받아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좀 모아지고 있지만요. 문제는 HBM 관련 규제가 좀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마이크론까지 영향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또 전문가님, 요즘 미국 쪽에서 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는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이것 때문에 좀 2차 전지단이 반등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오늘도 좀 가져봤는데 그런 것 치고는 좀 LG 엔솔이 힘을 내지를 못하네요. 네, 엔솔도 좀 많이 빠지고요. 에코프로 라인들도 오늘 힘이 좀 없습니다. 단기로 반등을 좀 나온 이후에 빠지는 흐름이라 보기에도 약간 애매한.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어디에 이거를 방향을 잡아야 될지 혼돈의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국내 주식의 매력도가 정말 없어요. 너무 없습니다. 기업들의 이익 부분도 너무 좋지도 않고요. 오늘 좀 그나마 오르는 거나 좀 체크해 드려 볼 건데 우선 눈에 띄는 종목은 SK텔레콤이 방어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기도 하고 계속적인 조금 상승 이슈를 타고 배당 이슈도 바꿔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흐름이 굉장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요. 전고점 돌파 테스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차분하게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이 있죠.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안 무너집니다. 오늘도 네이버는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장 초반 밀리는 듯 했지만 결국 현재 양봉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3.8%대 급등이 나옵니다. 어제 그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네이버가 가면 카카오도 따라간다. 그리고 네이버 상담 주신 분께도
네이버에 상승이 나오고 카카오가 뭐 조정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일부의 네이버 물량을 덜으셔서 70% 갖고 계셨던 분 카카오로 들어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고 대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네카오는 앞으로의 흐름은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게임주들 얘기를 드렸었죠. NC가 계속 올라갑니다. NC의 흐름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좋은 흐름이었고요. 오늘 보니까 넷마블도 바닥을 돌리고 크래프톤도 바닥을 돌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체 시장이 약간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좀 짚어드리고 있는 종목은 새롭게 짚어드린 종목은 잘 가고 있으니까 이 방송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합병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장 초반 상승을 주다가 쫙 밀려 내려왔었는데 참 이거 대한항공의 3분봉 차트인데요.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슈 소멸에 따른 부분 때문에 그냥 확 그리고 나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플러스권입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고 아시아나항공도 분봉으로 볼까요? 아시아나항공도 장 초반 촥 급등했다가 바로 시작이 그리고 나서 빠졌다가 다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긴 하는데 좀 약하긴 하네요. 어제 말씀드렸죠. 이슈 소멸에 대한 부분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바로 빼셔야 되고 약간 좀 그런 흐름들 역시 예상했었던 대로 그렇게 가고 있네요. 반면에 제주항공은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 시장이 녹록치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버티는 종목들도 있고 하이닉스도 오늘 좀 밀리는 모습에서 돌리는 모습도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여러 종목들이 좀 회복하는 모습들이 다시 한번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얼마나 반등을 줄지 모르겠으나 더 이상의 하락은 좀 제한적일 수가 있으니까요. 차분히 시장 보시고 아마 다음 주는 반등이 있을 겁니다. 걱정보다는 기회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그대로 좀 게임주들은 상승 흐름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네카오도 현재 추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이란 말씀 주셨으니까요. 긍정적으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지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오늘도 고민 중인 여러분을 위해서 상담 오늘도 꽉꽉 채워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오의 텐베거는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좀 만나볼 종목은요. 에스코넥 들어와 있네요. 1,350원 또 30%의 비중 주셨는데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봐야겠죠. 현재 에스코넥입니다. 3.16% 오늘 강하게 밀려나면서 612원까지 현재 좀 밀려났네요. 이 월봉 차트를 보자면 좀 완전히 좀 차트가 좀 추세가 파괴된 그런 모양이 좀 나오고 있는데 또 아직까지도 이 아리셀 참사에 대한 그런 문제 해결 봉합이 완전히 끝난 단계가 아니죠, 전문가님. 네, 이게 참 좋은 회사인데 이렇게나 떨어져 있네요. 회사를 예전부터 많이 봤었던 회사인데요. 그냥 매출 자체만 보시더라도 아실 거예요. 매출이 21년도 1,800억, 22년 2,000억, 23년 2,700억, 올해 더 할 겁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2,900억대, 잘 나오면 3,000억대까지도 예상은 되는 회사예요. 주가는 이러고 있네요. 야, 이거 참 어렵네요. 자, 그다음에 뭐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는 게 있나 해서 보니까 전환사채 해외 전환사채 포함해서 발행 후 만기 전 사채 취득은 있습니다. 뭐 금액은 한 9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디 보자. 소각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겁니다. 네, 나쁜 건 아닙니다. 공시사항으로 잠깐 들어가서 봤고요. 전환가액 조정 이슈가 있긴 한데 1,020원대가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613원이잖아요. 네. 저거를 또 회사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새로 발행을 해서 이거를 상환을 시키던가 하는 방법이 있고 과거치 거를 그렇죠? 아니면은 주가를 올려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전환 신청해서 빠져나가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네,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현재 에스코넥의 시총이 5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500억이 딱 근처예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그 물량 자체가 아까 보니까 50억 수준이다 보니 네, 좀 떨어졌으니까 한 30억대 되겠죠. 그러면은 좀 불안한 물량이긴 하죠. 근데 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에스코넥 대표에서 구속 관련 뭐 이슈 이런 것도 있고 좀 시끄럽긴 하지만 회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는 이젠 다 해소되면서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뭐 아리셀 뭐 이 뭐 이슈들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이거는 자 그렇다면 저는 우선은 이게 바닥이 어디인가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설마 싶긴 한데 21년도 바닥이 있긴 해요. 이게 이제 227원이 있긴 한데 저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건 말이 안 되고 바닥이라고 인식됐었던 자리 이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약 1,000원 이탈 자리가 원래는 1,000원 이탈 자리는 회사에서도 바닥으로 인식하고 아마 대응을 했을 거예요. 했을 건데 잘 아시겠지만 1,000원 이탈 자리부터 여기 확대를 좀 해보자면 요 8월부터 블랙몬데이 터지고 나서부터 1,000원 좀 지켜주다가 9월에 시장 얻어 터지고 이런 식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게 완전 이 추세 이탈이 나와버리니까 그냥 투매성 물량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어느 순간 회사가 뭔가를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을 꾸밀 거다. 이게 뭐다? 주가의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 일을 꾸밀 거예요. 회사 실적이 나쁜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은 이 전환사채 물량에 대해서부터 정리가 있을 것 같고 뭐 일부 우선 회사가 받아서 소각을 한다고 하지만 이 추가적인 물량들도 분명히 받아서 소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서 대규모 증자거나 일반 증자는 안 할 것 같아요. 3자 배정이거나 아니면 전환사채 투자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처리를 할 가능성. 그러면 다시 새롭게 리프레시하는 거니까 투자한 사람들도 괜찮고 투자하셨던 사람들도 원금은 돌려받는 거니까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러면서 저는 주가가 움직일 거라 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근데 단가 대응을 하시면 안 되고 바닥을 확인하면서 멈추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아마 에스코넥은 시장의 흐름 따라 갈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이슈 맞춰서 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방향을 잡고서 2,600포인트, 700으로 가는 그림이 나올 때 맞춰서 그때 이거는 단가를 낮춰주셔야 됩니다. 종목에 포커스 잡지 마시고요. 시장의 흐름에 포커스 맞추세요. 네, 그렇게 대응하셔야지만 대응할 수 있고 그렇게 대응하시게 되면은 비중이 30%인데 높다.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가능하시면 낮추시고 가능한 낮춰주셔야 될 가격대는 1,000원대 초반이나 1,000원 근처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추후에 좀 올라올 때 가볍게 1,000원까지는 갈 거거든요. 그러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물타지 마시고 시장의 반등에 맞춰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의 반등에 맞춰서 대응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지오릿 에너지 2,490원에 또 10%인데요. 이슈가 좀 많습니다. 지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오릿 에너지 주가입니다. 3.75%가량 강하게 내려가면서 1,592원 선까지 많이 밀려났네요. 우선은요, 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총 1,149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이슈가 한 이틀 정도 전에 있었고요. 여기에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또 있었는데요. 이 치매 관련주죠. 에이프로젠이 지오릿 에너지를 인수한다는 소식까지 좀 전해지긴 했는데 전문가님, 이런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또 악재로 좀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11월 27일 날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네, 에이프로젠 외 1인으로 바뀌는 거고요. 유상증자 결정권이 3차례가 있었고요. 전환사채도 8회차, 9회차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유상증자 3자 배정 이슈였습니다. 네, 뭐 금액도 꽤나 큰 금액들이 줄줄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주가가 한바탕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다가 빠졌는데
에이프로젠 계열사들은 굉장히 좀 많죠. 그리고 이슈가 먼저 돌았었는지 한바탕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투자한 전환사채 물량들은 분명히 1년 뒤부터 수익 실현하기 위한 흐름들이 나옵니다. 삼자 배송 유상증자 물량들도 그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보호효소가 잡혀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매수하신 가격까지 갈 수 있느냐인데 저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충분히 바닥을 확인된 상태에서 매수 조금 방향성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때 끝자락까지 밀렸었던 자리부터 라인을 제가 잡아본 건데요. 여기 한번 22년도 10월 달이었나요? 한번 그리고 지금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런 상승을 기대하지 마시고 우선은 집중하셔야 될 게 보유하고 계신 가격대 2,490원짜리 여기에 우선 집중을 해보자고요. 근데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거를 빠르게 나는 정리하고 싶고 단가를 낮추시고 싶으시다면 급하게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우선 M&A 이슈, 소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줬던 것이고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이용하시면서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하시면서 비중을 채워주셔야 돼요. 원하시는 비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절대 20%는 넘기지 마세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그러면 단가 좀 떨어지겠죠? 그렇게 떨어뜨리고 나서 단가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나 한 2,000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낮추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방향은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한번 튀면서 레벨업하고 갈 때 2,200원대, 2,100원대 정도까지는 쉽게 갈 수 있거든요. 그때 맞춰서 우선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단기로는 필요하고 그렇지 않고 나는 한번 요거 회사 오너 바뀌었으니까 길게 보고 대응 한번 해볼까? 이런 그림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어디까지 보시면 되냐면 4,000원 정도 우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회사가 본격적으로 M&A 이슈 끝나고 성장 가도 그 자금 가지고 뭐 하겠어요? 뭔가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인수하고 하면서 크게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거 이슈 터뜨릴 거란 말이죠. 빵빵빵. 요즘에 또 치매가 약간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외국계 기업의 신약들이 치매 신약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사화되고 있어요. 요즘에 그 이슈를 본다면은 쭉쭉 내년도에 성장 가도를 갈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 꼭지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4,000원 정도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지금은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을 취하셔야 되고요. 너무 비중 크지 않게 20% 내외로 해서 아시겠죠?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미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64원 그리고 9%인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소식에 제약바이오가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1.85%가량 밀려나는 파미셀 4,77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또 이 줄기세포라는 테마 자체는 또 나쁘지가 않은데 이 줄기세포 테마 안에 있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좀 5일선 부근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재미가 좀 없어요. 좀 갈만도 한 차트인데 무너지고 있는 차트예요. 차트가 좀 그래요. 모양새가 좋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제 그 반등을 노려보실 수 있는데 이 과거까지 봐야 되나 싶은데 이게 주봉으로 볼게요. 이게 저 자리를 바닥 인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나 싶은 자리가 뭐냐면 여기 자리거든요. 여기 자리. 그러니까 이게 한 7,000원 정도 돼요. 7,000원 정도 자리인데 7,000원 정도 자리가 보시면 이게 여기가 이렇게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너무 10년치다 보니까 약간 좀 애매한 거야, 저는. 왜냐하면은 2020년도부터 해서 그렇죠? 동학개미 운동 바람 불면서 튀어오르면서 완전 수급 패턴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네. 저때 당시는 물량을 사실 안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부터 딱 잘라서 봐야 돼요. 잘라서 보게 된다면 얘는 현재 그냥 거의 끝바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 거지.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닥을 체크해야 되는데 바닥 체크가 이 거래 터지면서 간 거 보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고점 라인을 잠깐 이어볼까요? 얼추 그냥 라인 타면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완벽한 추세는 아니지만 돌파 시도를 하다가도 결국
안 졌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림이 나와줘야 되냐면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긴 패턴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돌파가 나오고 다시 이 하단자리를 지키면서 가줘야 돼요. 요 하단자리를 지키면서. 근데 이제 아직 그런 그림조차도 요 아래에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매수하시고 얼마 안 되셔가지고 손실률이 크지 않으신데 조금만 올라와서 매수가로 오면은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거 들고 가기가 되게 애매한 종목이에요. 갑자기 갖고 있다가 보유하고 계세요. 보유하시다가 뭐가 이슈가 나왔어. 그러면서 급등이 팍 나오잖아요. 그때 정리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장기 추세에서는 더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반등이 크게 나오면은 우선은 이거는 정리하고 나오셔야 된다. 아셨죠? 이걸로 큰 수익 보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 아직까지도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신청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 밥캣 42,500원 그리고 15%의 비중인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상당히 궁금하네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밥캣입니다. 1.03% 오늘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두산 밥캣입니다. 이 39,250원 선에 거래가 중인데요. 계속해서 좀 앞으로 특별 배당금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도 돌고 있고요. 이 관련해서 이 얼라인이 두산 밥캣 염가 이전에 막아야 한다고 또 반대표를 행사를 호소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근데 오늘 또 계속해서 이 관련해서 증권가 리포트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좀 상반된 리포트가 나왔네요, 전문가님. 네, 두산 밥캣의 차트를 좀 한번 그려보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갈지 예측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선 추세는 이렇게 대형 추세는 나와 있어요. 이게 두산 밥캣의 2020년부터 추세입니다. 이렇게 갔었고 추세가 다 바뀌었죠.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있는 거죠. 박스 안에서. 박스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위로 가느냐에 따라서 크게 바뀌어요. 우선 현 차트는 이래요. 네, 크게 보시면 이래요. 머릿속 기억을 해보세요. 네, 이렇습니다. 자, 보는데 여기서 보면 뭐 앵커님 말씀 주신 이슈도 있지만 차트 추이상으로는 재밌게 보셔야 될 게 이러다가 또 바뀌는 게 뭐냐면 제가 우선은 그려놓긴 했지만 바닥 라인이 8월 달부터 해서 돌리면서 이렇게 형성은 됐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단기 추세로 보건대 큰 박스 자리는 아니겠지만 저는 우선은 이 구조상의 그림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얼추 이 현재 자리. 네, 여기. 박스 안에서에 따른 박스 포인트 봐야 되니까. 차트는 이렇습니다. 예측을 해보자는 거예요. 차트는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돌려세울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근데 매수가가 근데 얼마다? 42,500원이세요.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다리시면은 얘는 한번 흐름만 타준다면, 시장 분위기와 함께 타준다면은 매수가 이런 슈팅은 나올 거고 1차적인 고점은 바로 전 고점이나 살짝 넘어가는 4,500원대 전후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저점 자체를 밑으로 흘러 내려버리게 되면은 내려버리면 얘는 좀 많이 열리죠. 이 하단 추세, 대형 하단 추세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흐름이 나와요. 조심하셔야 될 거는 딴 건 아니라 회사 이슈도 좋지만 바로 전에 이제 저점 자리 이탈 부분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3만 얼마 되나요? 3만 7천 원 되나요? 그 근처 자리 이탈 부분이고요. 그 다음 저항으로 되는 게 여기가 이제 3만 3천 원대네요. 2차 저항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은 이 하단 추세, 대형 하단 추세가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돌려 세우면은 요 4만 2천 원대 이상은 움직임이 있을 거고 한 번 좀만 더 잘 가준다면 4만 5, 6천 원대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우선 분위기상으로는 올라가는 추세가 맞아요.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올라가는 게 맞아서 홀딩을 하시고 한 4만 5천 원대, 4만 4천 원대 이렇게 5천, 6천 원 움직이는 모습 나오면 그리고 대신에 꼭 보셔야 될 거 있습니다. 뭐냐면 이 거래 보셔야 돼요. 거래 대금이 4만 5천 원, 4천 원대 이때 4만 4천 원대 거래 대금이요. 거래량이 많이 나와요. 요거 두 개 보셔야 돼요. 아셨죠? 요 미래가치, 요 과거 미래 예측을 할 때 이만큼 이와 거의 비슷한, 이거 비슷한 요 거래 대금 움직임 거래량 나와 주면서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한번 그렇게 하면 못 갈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거 나오면서 가는 거 보이면 한번 이번 돌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셨죠?
그런 이거 보셔야 되고. 근데 아닌데 이거 깨진다. 그럼 이거 무조건 이따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세요. 다음은 LS 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만 5천 원 그리고 50% 비중이 다소 좀 실려 있으신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봐야겠죠. 현재 LS 일렉트릭 참 시장 때문에 아쉬운 게 또 이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0.14%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3만 3,500원 선에 현재 거래 중인데요.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 60일선을 터치하면서 단기 고점 형성을 해주나 싶었는데 시장 때문에 또 여실없이 밀려나는 LS 일렉트릭입니다. 전문가님 언제쯤 좀 다시 한번 반등 추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네, 종목 잘 보시면 지금 바닥을 지지하고 2번 올라섰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확대해 보자면은 여기 자리인데, 그죠? 약 여기 자리예요. 잘 보시면 과거치 데이터에서 2023년도의 꼭지 고점 자리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리가 저항 자리가 된다고요. 저항 자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들이 형성이 돼요. 여기서 이제 이탈이 나오면은 조금 많이 밀리는 포인트가 될 거고 잘 지키면서만 가준다면은 바로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와요. 자, 근데 이제 그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나 뭐 어떤 전력망 관련해서 송배전 관련해서는 너무나 깔끔한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국내 3대장이잖아. 너무 좋잖아요. 실적인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이슈를 통해서 갔지만 이게 본격적인 개화가 지금 시작됐나요? 아니요.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미국에 이제 라인 깔아요. 엄청나게 필요해, 돈도. 뭐 광캐버리고 뭐고 할 게 너무 많아. 왜요? 데이터 센터 엄청난 데이터량을 소화하기 위한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은 계속 승승장구일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코스피랑 코스닥 우리나라 증시가 엉망이라서 요 꼬라지가 나고 있는 거지 종목은 결국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이렇게 살까나? 그건 또 아니죠. 단기로 하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50%신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좀 길게 보고 대응하신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고 그냥 지금은 시장이 엉망이라 그런 거라 그냥 차분하게만 기다리시면 돼요. 문제될 건 없어요. 네, 잘 대응하셨고요. 올라가는 거 보고 대응하시는데 그래도 장투하실 생각으로 하신 것 같으니까 저는 여기 27만 4,500원의 돌파 시점까지는 기다려보자. 많이 높은가요? 그래도 할만합니다. 네,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고 너무 높다 생각하신다면은 여기가 나름의 이제 많은 매물이 있었던 데죠. 그렇죠? 여기에 중단 라인 정도 보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가 약 21만 원 됩니다. 21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버텨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안 볼 수가 없는 종목이네요. 19만 6,800원, 20만 원 밑에서 좀 매수를 잘 하셨는데 20%의 비중 주셨고요. 지금 시각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이브입니다. 2.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9만 7,800원, 20만 원 선이 무너졌네요. 역시나 오늘 좀 개파락으로 출발한 하이브죠. 지금 이 시각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장대의 양봉을 그리고 있긴 한데 전문가님, 아티스트 리스크가 정말 여느 때보다 커다란 하이브인 것 같아요. 네, 뉴진스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네들은 떠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론의 상황들을 보면은 오늘 아침에 여론을 쫙 저도 궁금해서 봤거든요. 뉴진스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하이브가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악재 해소 아닌가 오히려? 네. 그리고 지금 뒤에 뭐가 있어요? BTS 멤버들 다 제대합니다. 네. 이제 줄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히 이제 문제될 게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대체 주자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돌 그룹이 또 있다 보니까 네. 그걸 또 양성해서 키우겠죠. 네. 그래서 좀 더 이상 얘기 드리면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조금 안타깝다. 근데 저는 하이브의 주주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을 땐 잠깐 밀리는 거 그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길게 볼 때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BTS 멤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뭐예요? 앨범 낼 거고 활동할 거고 그렇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뉴진스 악재 떨어냈고 더 이상 있겠습니까? 이 틈을 기회로 해서 뭐예요? 더 내부 실하게 다져 놓을 거고 하이브. 그럼 주가는 어떻게 앞으로
승승장구. 지금 K-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 대박이잖아요, 요즘에. 특히나 더 브루노 마스.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로제랑. 그래서 어쨌든 장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될 게 없다. 자, 매수가가 19만 6,800원이세요. 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저는 이 전고점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22만 원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기다리시면. 그래서 새로운 그림 그릴 거고, 지금부터 어떤 이슈가 이 하이브한테 올 거냐면 BTS 멤버들의 복귀 소식에 맞춰서 다시 한번 완성체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서 내년도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간다.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계속 열리게 돼요. 이게 로제랑 브루노마스 이 K-팝 아파트가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 정도로 우리나라 K-팝 입지 자체가 정말 굳건해진 거거든요. 하이브 이 BTS 나오면 또 어떻게 될까요?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강력한 홀딩 의견 드리고요. 전고점 돌파 시점까지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고점 돌파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시라는 하이브. 오히려 좀 악재 해소가 실제로도 될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볼 저희 종목은요. SK하이닉스 보도록 할 텐데요. 17만 원에 1,200원 그리고 5%의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SK하이닉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입니다. 0.62%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6만 1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또 보조금 이슈도 있긴 하지만요. 반도체 보조금이 전체 시총 6천억에 0.5%밖에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 보조금이 빠진다고 해서 이 주가에 커다란 그런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그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게 아닐까요, 전문가님? 네, 이게 이제 그 중국발 이슈와 막 섞이고 그냥 또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대한 믿음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냥 다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사실 뭐 실적 측면만 보자면 보조금 그거 뭐라고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응? 그 미국 내 공장 열심히 짓고 있고 관세 부분 거기서 또 빼잖아요. 그래서 사실 환율에 대한 부분을 뭐 우려 섞인 걸로 보고 있긴 하지만 뭐 환율 이랬던 적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는 지금의 이 하락 흐름 자체를 매수 기회를 보는 게 분명히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매수가 17만 원 1,000원이세요. 괜찮아요. 나쁜 거 아닙니다. 잘하셨고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밀려 내려올 때마다 비중을 채워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짧게만 보지 마세요. 짧게만 보지 마시고 국내 증시가요. 이대로 계속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 돌아올 거고 주가의 방향성을 잡기 시작할 거예요. 자, 하이닉스의 큰 패턴상의 흐름들을 볼 때 2023년도 거의 초반부터 해서 나왔던 그림이 있어요. 약 이런 그림인 거예요. 얘도 보면은. 좀 짧은 패턴으로 그려드린 거지만 자, 보면요. 바닥 추세 라인을 서서히 어떻게 지지하면서 갔거든요. 이 자리도 거의 바닥 인식이 돼요. 끝자락까지 꼭지까지 보면 조금 더 내려오긴 합니다. 만약에 밑에 꼭지 라인까지 라인을 일봉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조금 더 열려있긴 하지만 충분히 매수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인 거예요. 이 자리를 정확하게 보진 마세요. 근처입니다. 근처. 이 자리 근처로 해서는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빠르게 돌려 세웠던 흔적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의 하이닉스 상황이 이전에 이때보다 더 안 좋은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지식을 가지고 보더라도 뭐 삼성전자가 뭐 HBM 12단 뭐 납품 뭐 그게 의미가 있나요? 어차피 계속 매출 똑같이 더 많이 납품해요. 수량이 부족한데 엔비디아는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걱정 마시고 지켜보시고 지금은 시장 분위기에 따른 외인들과 이 기관들의 매도세가 강할 뿐이에요. 이게 조금만 이제 풀어지고 나면은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만 지켜보시고 주가 많이 빠진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잘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하락 추세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다시 한번 삼아야 된다는 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한 호흡으로 가져가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 주셨고요. 저희는 그럼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3가지 지금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이 국내 증시, 미증시의 휴장 속에서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2,460선에서 등락 거듭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오늘 장에서의 오전장 관심 테마는 스페이스X와 신규 상장주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모든 정보는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그럼 오늘 하루도 계속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는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